만나면 좋은 친구 MBC.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먹먹한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지킨 독립운동 역사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화목하게 당한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책에서랑 많이 다르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독립운동 순례길에 오릅니다. 다시 독립의 기억을 따라가는 10대들, 가슴 뜨거운 그 현장을 만나봅니다. 경북 안동에 자리한 내연마을은 독립운동가 마을로 유명합니다. 마을 옆에 세워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순례단의 출정지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례단을 꾸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중국 하얼빈을 다녀온 지 3년 만인데요.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떠나실 때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가봄으로써 독립정신을 한번 일깨우고 학생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립운동 순례길은 국내 탐방으로 정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60명.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후손도 있어서 더 의미가 큽니다.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한 현장을 직접 순례하면서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과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정식을 마치고 본격 순례를 떠나는 학생들, 들뜬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순례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파주는 판문점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전망대에서 북한 쪽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일생과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출발!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추풍령역 급수탑입니다. 증기 기관차가 달리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고요. 대부분이 원통 모양인 것과 다르게 여기만 유일하게 사각구조입니다. 침탈의 야욕을 이제 여실히 드러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따내기 위함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은 국가등록 문화재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지만 이렇게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가꿔놓은 건 역사의 증거물을 남기고 또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야에 이렇게 급수탑이랑 또 아픈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기찻길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처음 왔을 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래서 그냥 공원인 줄 알았는데 이 금수탑에 들어있는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까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순례단은 충남 천안에 자리한 독립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왜곡되지 않은 역사의 증거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그 근대사에 대한 그 왜곡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곧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성금을 모았고 독립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근대 한국사와 독립운동 관련 유물 90만여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국민들이 기증한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글 모르거나 맞아, 자기 맞아. 그 소식 못 들은 사람들 땅 다 서식도 다 촉박하게 잡고 일본 다 일본어로 작성해야 돼가지고 알아도 못 친 거 알게 되는 거지. 일제강점기는 항상 아픈 역사라고 생각했던 순례단. 태극기 앞에 울컥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교과서에 없던 진귀한 이야기들을 만나니 오히려 역사를 바로 알게 돼 기뻤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지금 막 역사의 시작과 끝을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3일차, 오늘은 일정이 빠듯합니다. 독립 역사의 현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김희곤 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1시간가량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독립문이라든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학생들은 오늘 탐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식민 조건이 가장 나빴고 저항이 아주 강해요. 우리들의 자긍심이죠.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 만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설립됐습니다.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는가, 그 발전성을 학생들한테 확인시키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립문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중국 4대 외교의 표상이었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건데요. 3.1운동 때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독립문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내부도 이렇게 보니까 안에 빨간 벽돌이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로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웅장하고. 사진으로 봤던 독립문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크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웅장하고 신기해요. 반면 서대문 형무소는 국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일제가 만든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고문을 받았죠.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둔 지하 옥사와 사형장, 시체를 몰래 버리기 위해 만든 시구문까지 이 모습을 마주한 순례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거 얼굴이 다 보이는 형태로 바닥이 내려가는 거라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는 당시의 모습을 앞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평소 역사 공부를 좋아했던 순례단 학생들,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힘듦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셨던 거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었던 해가 자취를 감추고 벌써 나흘째 여정이 이어집니다. 피곤했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웠던 걸까요? 독립운동가분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으셨던 고통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보람도 있고.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발자취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뜻깊고 교훈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립의 영광도 잠시, 한반도는 여전히 아픕니다. 6.25 전쟁과 분단을 겪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군사 분계선과 겨우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임진각에서 순례단은 또 한 번 생각에 잠깁니다. 북한을 가장 앞에서 보게 되고 또 눈으로 곧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도 설레고 또 마음 아픈 6.25 전쟁의 기억들이 생각나서 좀 한편으로 마음도 아프기도 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6.25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독립의 기여를 걷다. 국내 한번 순례단 화이팅! 그날 저녁 순례단에게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걸 공유하는 자리. 10대들의 눈에 비친 독립운동사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그 역사를 사랑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또 그 애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걸 보니까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학과에 대해서 뭔가 진학을 해서 여기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국립현충원으로 향합니다. 석주 이상윤 선생의 묘소를 찾은 건데요. 이상윤 선생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인물이죠. 석주 선생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건 1990년. 죽어서도 해방된 조국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던 그 의지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그런 무더운 날씨로 힘들었지만 독립운동가분들 발자취를 걸으며 많은 교훈도 삼았고 저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제가 본 역사책에서랑 많이 다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또 배우고 싶어요. 경북 독립운동의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국내외 독립운동길 탐방 사업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4박 5일의 순례가 끝났습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독립은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순례단의 마음에 일어난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를 겁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가로등이 켜지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을 서는 시각. 사람들은 하나둘 일터와 학교를 벗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버스도 끊기고 나면 택시 승강장엔 택시들이 가득한데요.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호출이나 이런 걸 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특히 야간 때는. 택시가 안 잡혀서 계속 잡고 있던 중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배달하는 쪽, 대리하는 쪽으로 많이 갔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에는 늦은 시간이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많이 막히기도 하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택시 잡아도 솔직히 잘 안 잡히는 게 좀 거의 뭐 일상이어가지고 오래 기다린 건 솔직히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도 있죠. 택시 좀 너무 없어가지고 맨날 카카오택시 잡긴 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금 더 없는 것 같긴 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계속 잡고 있던 중이었어요. 버스 같이 기다리면서 먼저 어떤 게 먼저 오나 하면서 버스 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인터뷰 중 드디어 앱으로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늦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수록 택시 잡기는 더 어렵습니다. 고속버스 하차장. 늦은 시간 고속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립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에는 빈 택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택시들이 좀 오긴 하는데 다른 동네 가면은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택시 어플이 있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보이는 택시는 많은데 뭐 카카오 택시 호출이나 이런 걸 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특히 야간 때는. 그래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택시 기사 자체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택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른 아침 오송역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열차 시간에 맞춰 내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많은 택시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돈벌이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무슨 뭐 대리운전이나 퀵이나 무슨 회사나 이런 데로 많이 이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배달하는 쪽, 대리하는 쪽으로 많이 갔지.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이 법인 택시 회사는 지역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요. 한창 도로를 누비고 손님을 태워야 할 택시들이 먼지만 쌓인 채 차고지에 가득합니다. 왜 택시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19년도에서 2019년도 한 1,600분에서 지금 현재 뭐 한 1,200분이니까 불과 2년 사이에 한 45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뭐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한 40여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정도? 저희가 그러면은 뭐 한 50% 정도? 50에서 45%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줄어든 건 청주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전주, 창원시를 비교한 결과 기사 수가 줄어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식당 일찍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인구가 줄고 손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 택시보다 조금 더 수입이 좋은 쪽으로 전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라이더, 그리고 이제 뭐 택배나, 그리고 대리운전, 뭐 이쪽으로 많이 나가셨고요. 수입이 더 택시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아직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을 기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사들이 첫째는 수입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한 달에 지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벌으면 될 거야 아마. 120 많이 해봐야 120. 이 복잡한 데서 이 차 운전대 끌고 손님 찾으러 다녀야지, 사람 피해야지, 자동차 피해야지. 진짜 어디 가서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그만큼 자기 몸이 정신력이나 모든 게 그만큼 줄어들죠. 몸이 망가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주시는 개인 택시 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 택시가 밤 늦게까지 영업을 잘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어느 지역이든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아니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는 밤에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들도 영업을 안 했을 거고 개인 택시들도 더군다나 낮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개인 택시들이 왜 야간에 일을 많이 안 넣냐면 젊은 사람이나 우리 택시기사들 많이 맞아요. 뒷좌석에 있던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CCTV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기사의 모자를 빼앗고 머리채와 옷을 마구 쥐어뜯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향해 술에 취한 승객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충북지방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에게 발휘되어준 택시. 그동안 쌓인 어려움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요? 청주 시내에 2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개 업체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또 금년 초에는 이미 한 군데 업체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택시 업계가 어렵고, 그리고 말 그대로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입니다. 요즘에는 말 그대로 김밥 한 줄도 3,000원, 3,500원, 4,000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보더라도 우리 택시 요금이 얼마나 낮게 책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도 좀 관리 감독 좀 해줬으면. 일반적으로 고용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갖다 3시간 반을 잘라놓고 고용보험료를 다 받으러 가면 3시간 반밖에 일을 안 했다. 실질적으로 12시간, 14시간, 16시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절대 감독을 안 한다는 거죠. 택시 대란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영제에 버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공공재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공재로 지금에 있는 모든 택시를 쓰는 거는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를 공영재로 쓰고 개인 택시는 요금의 결정권을 사업자한테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법인 택시는 24시간 모든 운행 대수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심야에 승차난 해소가 일정 부분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세금 보전은 이제 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하되 운영은 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하면 대안이 될 겁니다. 돈이 안 되는 택시는 그대로 멈췄고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택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갈등을 계속 회피한다면 결코 혁신을 이뤄낼 수 없을 텐데요.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복을 입고 나타난 그들. 아, 치마 올라간다. 과연 이번 편에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눈물 난다. 왜요? 아, 나 멸치 정말. 여기서 딱 잠만 자면은 딱 완벽해요, 그죠? 굽이굽이 숨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삼복도로 여행. 부산이야. 함께 놀러 오시죠, 부산으로.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여기저기 사람이 가득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 좋아. 시원해.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여기가 부산의 삶과 역사가 가득 담긴 곳이에요. 내가 한국에 대해서 내가 저기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많은 중에 한 곳이가 여기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단미가 씨를 위해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그것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옷 입어보시고 여기서 체험하시고 여기 문화마을 걸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사이즈 보시고 옷 맞는 거 고르시고 머리 세팅하시고 소품 고르고 나가시면 되세요. 그렇게 직접 고른 소품과 의상을 입고 나타난 우리 담도령. 아니, 왜 이렇게 한복이 잘 어울려요? 바지 길이까지 딱 맞더라고요. 야, 이거 질 수 없겠는데요. 옷을 보자마자 이건 딱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한복. 생각지도 못한 감독님의 카메라 무빙에 순간 가야금 뜯을 뻔했네요. 여기 있는 한복들이 되게 감천 문화마을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게끔 색감도 되게 쨍하고 왠지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눈으로 보일 때는 아 이거 덥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입어보니까 뭐 괜찮네. 이게 입어보니까 진짜 재밌네. 한국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단미가 씨 뒷짐지고 갑니다. 오, BTS 정부. 아, BTS는 못 참죠. 신문물은 못 참아요. 자연스러웠다. 한국 뽑고 갑니다. 즐거웠어요. 셋. 왜 이렇게 낮아? 비연 씨가 하나도 안 했는데. I love 깜짝. 됐어? 잘 살아거라. 됐어? 왜 반말이냐? 아니야 됐냐고. 됐다고. 티격태격 가다 보니 감천 문화마을의 사진 명소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어린 왕자의 뒤태? 그렇다면 사진 찍을 준비해야죠. 왜 줄 수 있어? 여기에 감천 문화마을에 오면은 어. 여기 또 어린 왕자랑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을 좀 고치고 있답니다. 나 고소공포증인데?
얘 머리 어디 갔어? 얘 머리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치마. 치마 올라간다. 둘, 셋, 찰칵. 그냥 찍어도 잘 나오죠. 이게 딱 사진은 둘째 치고 앉자마자 전망이 너무 좋아요. 다 이렇게 펼쳐지잖아, 그죠? 너무 좋아.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이쁘거든요. 이거 옛날 뭐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마구간을 막아서 집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이제 이렇게 마을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마음은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저 진짜로 지금도 지금 사람 살아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알록달록 감천 문화마을의 본 모습은 원래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이렇게 직접 물을 기르고 마을을 만들어 지금의 이 모습까지 오랜 세월을 간직한 마을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국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이런 거 배우려고 하면은 저기 아주 옛날 그 50년 뒤에 거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얼마나 대충? 몇 년 정도? 50년? 이 동네? 6.25 때 피난민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래 전부 그때 피난 올 때는 감천 문화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두 번째 삼복도로 여행지 안창마을입니다. 근데 여기는 골목골목도 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안창마을 명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어째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산을 삼복도로 올라오다가 이까지 왔어요. 장사 이제 30년. 30년? 네. 왜 이 자리에 하셨어요? 근데? 네. 굳이? 아니 우리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 오리불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오리고기 좋아해야 되나요, 씨? 응, 괜찮아요. 좋아해요. 사실 이 야들야들한 감칠맛 나는 오리불고기 누가 싫어합니까? 게다가 단미가시가 너무 잘 굽더라고요. 고기 기름이 빠져나가지 않게 촉촉하게 삼복도로에서 먹는 오리고기 맛. 이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채랑 함께 딱 싸가지고 먹어야 돼. 여기 지금 주신 채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추 하나를 맛있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졌지요. 조금씩 그냥 내가 자동차처럼 이제 계속 지금 가거든. 텐션을 올려주는 볶음밥까지 함께 하는데 당연하죠. 과거에는 더욱 많았던 오리고기집. 대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맛,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눈물 난다. 마세요. 나 멸치 너무 맛있어. 눈물. 많이 드세요. 울지 마세요. 진짜 맛있는 거는 나도 알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지막 된장찌개까지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배부르다. 근데 너무 미워. 여기서 딱 잠만 자면은 딱 완벽해요, 그죠? 혹시 여기서 어떻게 자냐? 어떻게 자긴요? 삼복도로 이색 숙소 도심 민박촌에서 자야죠. 삼복도로 여행을 하다가 좀 자고 싶고 숙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다가 여기 민박촌이 있다고. 마을 주민분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원도심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이제 아래쪽을 좀 둘러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삼복도로에서 숙박도 해보시면서 그 시절을 좀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원도심 야경도 즐기실 수 있도록 위치가 이쪽에 지어졌습니다. 동구 이바구 마을에 위치한 숙박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예술공방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는데요. 숙소는 1인실부터 8인실까지 다양하니 쉬고 싶으신 분들 이리로 오세요. 우와, 대박! 야경 봐! 야경! 이렇게 하루의 해가 저물고 옥상에 올라오면 바비큐는 물론 부산의 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경 보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뭐 첫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저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는 게. 역시 생존의 본능이라고. 첫사랑.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삼복도로 여행. 저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놀러 와. 부산이야. 아유 덥다 더워. 이럴 때 그냥 걸어다닐 때가 아니라 피서를 가야 되는데 더워라. 아우 피서 가고 싶다. 상상이었네, 상상이었어. 피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오르고 피서를 가보자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가자. 휴가라고 꼭 멀리 비싼 비용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요? 무료로 저렴하게 가까이에서 여름 무더위를 탈출하는 지혜로운 방법. 여수의 알짜배기 물놀이 코스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 뭐야? 도심 한가운데 분수가 오!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원함이 가슴 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 보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들어가서 즐기셔야죠. 가서 즐기. 알겠습니다. 근데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원한 기운이 그대로 오기로 오는데, 야, 도심 한가운데 분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 물 때문에 우리 약간 피부병 걸리지 않을까, 수질 관리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곳의 바닥 분수도 보고 싶은데 팀장님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장성 동동공원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심의 육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견디기 힘든 무더운 여름도 물놀이와 함께라면 쏜살같이 흘러가겠죠? 톡 쏘는 탄산처럼 무더위를 날려주는 바닥 분수. 아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있을까요? 여름이 즐거워지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서 이제 더위를 식혀야 되는데 놀이터에 나와서 시원한 물을 맞으면서 식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수 도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닥 분수는 총 6곳. 손만 뻗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시원한 물놀이 하게만 해준다지만은 산으로 와, 산으로. 이거 뭐야? 오! 겨울에 눈썰매가 있다면 여름엔 물썰매를 즐겨봐야죠. 시원한 물줄기가 청량감을 안겨주고 짜릿한 스피드가 스릴을 더해주니 무더위란 녀석은 맥을 못 추고 도망가겠죠? 야, 사실 물썰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야, 이거 재밌어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즐기면 돼요? 아니요, 안전해요. 그냥 타면은 그냥 이제 안전하게 도착지로 도착합니다. 제동거리도 다 있고. 네. 야, 여기가 물썰매장이구나. 야, 우리 애들이 지금 물썰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타봤어 지금? 네.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 어떻게 재밌어? 약간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느낌이야. 좋아. 삼촌도 타도 돼요? 네. 오케이. 어떻게 삼촌 어떻게 탈까? 슈퍼맨처럼 타요. 오케이, 알았어. 삼촌 슈퍼맨 탈게. 갑니다. 출발. 갑니다. 가. 와, 빠른데. 야, 이거 빨라. 생각보다 너무 빨라. 와, 야. 시원한 바람에 불어오니까, 야, 그냥 여름이 다 간직한 시원함과 함께 물줄기가 쫙 튀기는데, 한 번 더. 고고고! 갑시다. 가자. 야, 재밌네 이거. 야. 이번엔 또 어떤 즐거움을 찾아갈까요? 도로와 논밭 사이 피서 지원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
아하, 바비큐장이었구나. 근데 수영장도 있네요. 야, 진짜 놀랍습니다. 이 앞쪽 길은 제가 자주 다녔던 길인데 이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놀라운 일인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세상입니다. 네, 수영장과 캠핑 느낌 나는 식당 그리고 애완견이 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 다양한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러면 뒤에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시원하게 즐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물놀이 하러 가자! 진짜 물놀이다! 가자! 가자! 저렴한 이용료로 즐길 수 있는 언덕 위의 수영장. 규모는 아담해도 온 가족이 즐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야, 이거 뭐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애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지금 물놀이 하러 오셨나 봐. 네, 물놀이 하러 왔어요. 우리 애들이랑 네. 와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깝고요. 언제든지 왔다가 또 집에서 또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캠핑 느낌 나는 식당이라고 왔는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라 수심은 얕지만 동심 충만한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에겐 더할 나위 없는 물놀이장. 찰떡궁합 물놀이 친구까지 만났으니 물속 세상에 안겨주는 자유와 시원함을 한없이 느껴봅니다. 제대로 물놀이를 즐기고 나니 살그머니 찾아오는 허기. 어떻게 달래볼까요? 물놀이 때 지치죠. 사장님. 네. 물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도저히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물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네. 혹시 이것도 지금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네,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입니다. 야, 진짜 이곳에 오게 되면 물놀이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캠핑 느낌을 가득 안고 있는 이곳에서 바베큐까지 즐길 수 있다니. 네. 금상첨화네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만나게 구워주세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최고다. 들어오는 보셨나요? 등갈비 바비큐. 불맛 제대로 입은 바비큐에 다채로운 밑반찬까지 화려한 만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외에서 등갈비를 먹는다고? 물놀이 후에 맛보는 바비큐라 그 맛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준비하는 수고로움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여름 휴가, 여름 피서들 많이 계획 세우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피서나 휴가하게 되면 우리가 있던 곳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가까운 곳에서도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한번 느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 무덥다고 한숨 쉴 시간, 살인적인 물가에 낙담할 시간에 거침없이 떠나보세요. 손쉽게, 저렴하게, 간편하게 가성비 값 여름 휴가 코스라면 짜릿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신라 천년고도의 기품이 느껴지는 경주. 오늘 이곳에서 맛보게 될 문화의 맛 기대되시죠? 구성진 우리 전통 가락으로 반겨주는 이분들, 무한 매력을 소유한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국악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악그룹 기래예요. 국악도 얼마든지 세련되고 발랄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들, 국악그룹 기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2017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도 공부한 이제 전문 국악인들이 모였는데요. 결성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 단체의 이제 객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우리만의 음악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모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후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렇게 함께 공연을 했던 그런 인맥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영문 하각산에 각도각음을 마련할지 왕십정룡이 여러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 악기와 소리가 모여 하나의 신명을 이루는 국악 실내악. 여기에 국악그룹 길은 국악이 가진 전통성에 대중성의 빛을 더해 그들만의 국악을 만들어간다는데요. 익숙한 듯 새로운 국악의 멋. 국악그룹 길이 전하고자 하는 문화의 맛입니다. 요즘 사실 실내악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자악기는 조금 덜어내고 국악기의 그 시름을 좀 살리자라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에 맞는 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의 선율을 그대로 살리되 이제 반주 음악을 현대적인 반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국악인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전통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인 리듬을 섞는다든지 현대적인 선율을 섞는다든지, 그러니까 서양의 선율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서양의 리듬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들. 그렇게 찾아낸 국악의 색다른 멋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펼쳐왔는데요.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국악의 DNA를 깨워줄 국악의 찐 매력 탐구 들어가 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길을 가다가 멈춰서 듣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어깨춤을 춰주시기도 하고, 사실 뭐 슬픈 노래가 아닌데도 뭔가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국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국악을 들었을 때는 마냥 재미없고 잠이 오고 또 지루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디를 붙여놔도 잘 어울리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생각보다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 듣다 보면 누구나 빠져들게 되는 국악. 수많은 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모습을 보며 직접 체감한 국악의 힘이라는데요. 바로 그 힘이 연주자들에겐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기승을 부릴 때 실내 공연이 사실상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예약당 야외에서 12월에 말에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영하 한 8도 정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손이 얼어붙어서 손도 잘 안 굴러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관객분들도 많이 추우셨을 텐데 패딩 입고 끝까지 야외에서 저희 음악을 끝까지 즐겨주시는 그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핫팩을 나누어 드렸는데도 저희가 손이 시려울까 봐 핫팩도 못 하시고 그냥 손을 이렇게 꺼내셔서 이렇게 같이 그 연주를 또 함께 즐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감동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가끔 듣는 특별한 음악이 아닌 평소 즐겨 듣는 일상의 음악으로 국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주에서는 10년째 경주 국악여행이라는 지역 브랜드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10월까지 열리고요. 국악그룹 길도 참여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아무래도 공연을 이제 관람한다고 하면은 좀 약간 경직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엄중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즐거우면 웃으시고, 좋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추임새도 주시고, 또 정말 신난다면 춤도 춰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런 것들을 추임새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뭐 연주자들이 너무 예쁘면 예쁘다
또 잘생겼다 싶으시면 잘생겼다 아니면 뭐 노래 잘한다 이렇게 꼭 집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추임새와 박수를 먹고 사는 연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임새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아 오늘 공연은 참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럼 우리도 뜨거운 박수와 갖가지 추임새를 준비하고 국악그룹 길의 공연을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저희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꾸준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단원들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가족 같은 그런 단체거든요. 이 단원들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국악의 상큼 달달한 맛.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국악그룹 길의 내일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